KF-21 전투기 생산 라인 가동 시작. 2024년 첫 실전 배치할 첫 번째 기체. 시제기 말고 실전 기체. 폴란드 요구사항과 한국 공군 총 300대. KF-21 최대 규모 신기록까지 갈아치웠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인류 에로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수출 및 양산 물량 확대를 통한 퀀텀 점프와 비전 2050 실현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경쟁력 강화 TF 결과에 따라 수출 개발 생산의 핵심 역량 및 효율 경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 세계를 향한 수출길 확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신기술 조기 확보, 효율적 생산 및 SCM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K는 현재 3부문 1원 2본부 2센터를 5부문 1원 4본부 체계로 조직을 단순화하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 고효율 조직으로 개편했다. 먼저 각 사업부에 분산되어 있는 수출 조직을 통합해 기능을 집적화한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한다.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기, 위성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융합기술원은 산하의 AI 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 핵심기술 분야인 AI와 SW, 항공전자, 비행제어 기능을 통합하고 향후 6세대 전투체계, 아이파일럿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한 재무그룹은 본부로 격상하고 재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미래 핵심 기술과 중소 강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해외 고객들의 수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운영센터는 고효율적 생산 기반 구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문 체제로 전환한다. 운영센터는 내 KF-21 양산 본격화에 따라 불안정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적기 납품하기 위해 생산과 상생협력, SCM 기능을 통합한 생산 구매 부문으로 재편된다. 아울러 KI는 퀀텀 점프 가속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연계해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책임 경영 실천과 후진 양성 등 조직의 변화와 융합에 주안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24년 한국형전투기 KF-21 무사고 비행으로 25년간 시험비행 무사고 기록 달성. 항공기 납품 및 품질 안정화, 손익목표 달성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한 인사를 중용하고 미래 성장, 전문성, 조직융합을 키워드로 진행했다. 특히 주요 조직장 용태를 계기로 후임 승진 인사와 적재적소 보임을 통해 조직 분위기, 쇄신과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해 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강구영 사장은 그간 다양한 경쟁력 강화 활동과 조직 쇄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구축됐고 이번 조직 개편으로 수출 역량 강화와 미래기술 선제적 확보, 생산 효율화 및 캐파 확대 등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KI 2050 비전 달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항공우주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중 전문가 트럼프 중 대북 정책에 영향 못 줄 것 황제호가 만난 중국. 편집자주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한중 관계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고위급 소통을 비롯해 민간 교류도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는 여전히 낮은 듯하다. 중국에서 직접 중국 사람들을 만나 찾은 숨겨진 시선을 중국 전문가인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가 전한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미중 양국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봤다. 신냉전이란 용어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트럼프의 오는 4년 임기 동안 중국에 대한 전천후 공세는 이제 국제사회에 또 한 번 살벌한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다. 이들 두 강대국의 대결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의 생각이 궁금하다. 중국은 이번 미국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국제 질서와 미국 외교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중북 관계, 북러 관계,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가?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전문가 주펑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펑 교수는 난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이자 남중국해연구센터 소장이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학위 후 교수로 재직하다 난징대로 옮겼다. 그는 주로 미중 관계,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는 놀랍지 않다. 첫째, 트럼프의 개인적 문제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사실상 경합 없는 후보였다. 이는 미국 내 보수 우파 세력의 일방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리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유권자의 40%만 지지했다. 지난 7월 13일 트럼프의 암살 시도는 트럼프의 인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셋째, 미국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면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국이 될 것인지 물었을 때 미국 대중은 트럼프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로 응답했다. 트럼프 2.0부는 외교에 있어 분명한 조정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주요 외교 개념과 정책 선택에서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거리를 두는 미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의 60%, 미국 동맹국의 수출의 1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세계화 시대의 종언과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 규칙의 대대적인 후퇴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푸틴 및 김정은과 많은 대화를 재개하고 자신의 카리스마를 활용한 상황 변화를 원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를 포스트 세계화 시대로 이끌 트럼프 2.0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2기에서도 미국의 가장 핵심적 목표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과 금융, 기술적 지위의 단극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다 포퓰리즘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인 트럼프 2.0분의 근본적인 목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승리는 다극체제의 부상을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관계는 여러 이슈와 영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러시아보다 우위에 두고 중국을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2018년에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은 사실상 미중 관계를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 됐다. 트럼프 2.0 시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압과 봉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로 여길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중국의 대북 정책과 북중 관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연설에서 김정은이 지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했다. 저는 트럼프가 미북 정상 외교를 통해 김정은을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다는 개인적 환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러 군사 협력 재개라는 도전적 과제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의 카리스마를 이용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김정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을 설득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난 10월 미국 대선 전에 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미리 대처하고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재개하려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카리스마에 대한 최고의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푸틴과 좋은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대규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재정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우크라전의 휴전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조건을 만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대외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 북한 파병을 묶음으로 처리해 한반도 긴장의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 푸틴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사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상황과 연계하는 것은 트럼프의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미국의 포퓰리즘.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중 관계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한중은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양국 경제무역, 투자, 산업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긴밀하고 상호회적인 한중 관계는 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트럼프 시대가 가져온 불확실성에 맞서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할 때이다.